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선생님입니다. 첫걸음 끝내고 보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 독해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과, 야항, 독해의 두 번째 파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국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짜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CNN에서 선정한 유명한 요리들의 명단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오늘 독해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Bài hay, nhà hà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어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가 총 11개밖에 없어요. 네, 금방 끝나고 또 이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4가지 단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bình tròn, bổ dưỡng, quen thuộc, ưa thích.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공부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실 일이 있는데 지금 4가지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이 4가지 단어가 다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글자씩으로도 굉장히 쏠쏠하게 뜻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4개를 공부하면 사실은 8개를 공부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볼게요. 빙이라는 단어랑 존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빙이라는 단어는 평가하다, 비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물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이제 다른 단어들이랑 같이 결합을 하는데 한 글자만으로도 이게 한자어로 평자거든요. 예전에 안부를 물을 때 안부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뭐 이렇게 bạn có khỏe không 이렇게 물어봤을 때 mình bình thường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bin이라는 단어가 평상시와 같다의 평자였거든요. 네, 물론 여기 평가하다의 평자랑 평상시의 평자는 한자는 다르지만 베트남어에서 두 개 다 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평상시와 같다 평자로 외워두셨으니까 이게 평가하다, 비평하다의 또 평자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존 하면 선택하다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 개의 글자가 이제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평가하고 비평한 다음에 선택해낸 거,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래 이게 좋다라고 선택을 한 게 선정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민종 하면 선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모즈엉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글자 뭐라는 단어는 이제 보충하다 할 때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보충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모숭이라는 단어에도 사용이 되고 우리 몸이 허할 때 보약을 먹잖아요. 할 때 그 보자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단어, 투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투옥보 하면은 이제 보충하는 약, 보약이라는 뜻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언급하긴 하는데 이렇게 안 써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단어를 배우면 또 오히려 이게 막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단어들 위해서 충실히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저쪽 기억 저편에서 이 보호자가 그 보약에도 쓰였던 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음번에 공부할 때 네,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보충하다고요. 그 다음 단어 즈엉은 이제 그 한자어로 양자예요. 영양할 때, 뭐 그래서 휴양지 이렇게 할 때도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정 하면은 영양을 보충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보양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한자어라서 네, 두 개 다 한자어라서 제가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꼬엔톡이라는 단어 있는데 꼬엔은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단어. 그렇죠? 네, 잘 알다, 익숙하다, 혹은 뭐 친숙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그 꼬엔이 다른 명사랑 결합하게 되면은 뭐 알다, 잘 알다, 뭐 친해지다 이런 뜻도 있죠. 뭐 람 꼬엔 하면은 친해지다, 사귀다 이런 뜻이고요. người quen 하면은 아는 사람, 그래서 뭐 지인 이런 뜻도 되죠. 자, 그 다음 단어 톡. 이 단어 중요해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따로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 톡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속자인데요.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해서 속국이 되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할 때 그 속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죠. 그런 걸 표현할 때 이 투옥이라는 단어를 써서 프랑스의 식민지화 됐다라는 걸 프랑스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공부하다라는 단어 혹이라는 단어 네, 아시죠? 공부하다라는 단어 혹이라는 단어 혹, 투어 공부한 다음에 투어 속하면은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혹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이 투어 앞에 붙이면은 외우다, 암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런 단어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같이 나왔어요. 꼬엔 투어 익숙하고 속하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친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틱 역시 으어 따로 틱 따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동사인데요. 으어도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틱도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 합쳐줘도 역시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특히 그 으어라는 단어는 정말 이 책에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누굴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약간 나랑 잘 맞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으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랑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으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사건건 좀 부딪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콩으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이제 동료랑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사랑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콩으 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으어도 좋아하다 틱도 좋아하다니까 으어 틱 같이 가면은 좋아하다 선호하다 혹은 뭐 사랑하다 애호하다 등등 이제 약간 총칭류의 단어로 쓰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의어는 약간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틱은 그 남녀간에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사람과 사람 관계 쓸 때. 그래서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더 티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트남어로. 그래서 의어 단독, 틱 단독은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네 가지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매먼, 매먼, du khách, du khách, bắt gặp, bắt gặp, khắp, khắp. 네, 좋습니다. 올라가는 성조, 저싹 성조가 많은 이제 단어 모음이었네요. 자, 첫 번째 단어, 이 단어 되게 재미있어요. 자, 매먼 하면은 이게 너무 좋아해서 흠뻑 빠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 세계에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성에 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이게 비속어인가요? 약간 뭔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사족을 못 쓰다. 이거 맞나요? 네. 어디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매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해리포터 혹시 아세요?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먼 해가지고 이제 호그와트에 가려고 이제 호그와트에 간다는 거를 알릴 부엉이를 살려고 하다가 이제 현실을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어떤 거에 흠뻑 빠졌을 때 매먼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에 막 몰두하고 있는 거 매먼이에요. 네. 자, 그다음 주카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동의어랑 같이 공부하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여행객이란 뜻이죠. 주카이의 동의어 카이크 주울릭이 있는데요. 카이크 주울릭을 먼저 보시면 카이크이 손님이란 뜻이고 주울릭이 여행이라는 뜻이죠. 여행을 하는 손님이니까 여행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 카이크 주울릭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녹색, 카키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카이크주 보이세요? 뒤에 릭 떼고 카이크주를 뒤집은 게 바로 주카이크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란 단어가 베트남어에 이제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동의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카이크주릭 꼭 같이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단어 빻갑. 자, 이 빻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익히 아시듯이 만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빻갑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마주치려고 혹은 만나려고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길 가다 보니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와서 우연히 마주친 거를 밭값이라고 해요. 물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사물에 더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전부터 이렇게 너무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파네?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밭값이라고 합니다. 밭값. 네, 우연히 마주치다 만나다. 꼭 대상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사람이 아닌 것에 더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캅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도 아마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사용상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보시면 캅이라는 단어는 장소 앞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캅 뒤에는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되고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장소의 범위나 구간이 있는데 그거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그 장소 관련해서 전부, 도처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뒤에 있는 이제 그 장소 명사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겠죠. 네, 그거는 꼭 주의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가지 단어. 오늘 좀 일찍 끝나겠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Gone for, một vài, từ lâu. 네, 자, 첫 번째 단어, gone for. 자, 이 단어도 역시 모르실 분이 없으실 텐데 앞에 꼰이 붙어 있는 게 좀 수상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어요. 일단 꼰은 무슨 뜻이냐? 생물 앞에 붙는 종별사예요. 종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어느 종류인지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 종별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능은 이 종별사가 붙어 있음으로써 뒤에 있는 명사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책 종류인지 과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건이라는 단어는 생물 앞에만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지금 for라는 단어예요. 혹시 for라는 단어는 저 옆에 제가 써놨는데 능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길 혹은 거리라는 뜻이에요. 길이나 거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길이랑 거리는 생물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거리가 살아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꼰이라는 종별사가 원래 생물 앞에 붙이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를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중국에서는. 자, 그럼 생물이 아닌데도 꼰을 붙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거리랑 같이 해서 총 5가지 단어 외워두시면 웬만한 시험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푸실 수 있거든요. 자, 맛이라는 단어,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고요. 사람 눈. 네, 여러분 눈이나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시면 눈이 계속 움직이죠. 네, 그래서 생물 앞에 종별사를 쓰는 그 꼰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강. 자, 강도 생명은 없지만 우리가 강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보통 흐르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꼰 붙인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칼. 요 칼 그 식도. 식도? 네, 과도? 식도 맞죠? 요리할 때 쓰는 칼, 이런 것들 자오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앞에 꼰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베트남어를 배울 때 베트남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래, 눈, 강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도대체 칼 앞에는 왜 꼰을 붙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칼을 내가 주로 볼 때 칼이 뭐 하고 있냐? 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칼을 쓰지 않으면 칼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칼을 볼 때는 언제? 엄마가 이렇게 칼질할 때 주로 본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종별사를 이렇게 특히 생물 앞에 붙이고 무생물 앞에 붙이는 종별사를 이렇게 하는 기준이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에서는 이게 그 사물을 봤는데 그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앞에 꼰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봤을 때 내가 뭐 강도나 이런 나쁜 놈이 아닌 이상 칼을 언제 보냐? 누가 요리하고 있는 칼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기분 이해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네, 이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서 설명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꽃맛,
꼰송, 꼰자오 이러한 눈, 강, 칼이라는 단어는 예외적으로 생물 앞에 붙는 종비로 싹 꼰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랑 같이 꼰포, 꼰르엉 이런 것도 이제 그 거리 앞에도 꼰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길을 이렇게 가거나 우리가 길을 보면은 길이 보이기보다는 그 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꼰을 붙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베트남어 공부하실 때는 뭔가 이 고정관념이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 이렇게 딱 막힌 사고를 좀 파하셔야지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 베트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어쨌든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못바이 볼게요. 자, 이 못바이라는 단어는 명사 앞에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어림수를 잡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1인지 2인지 3인지는 모르는데 그 정도 이제 구간에서 몇몇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영어의 some이나 뭐 이런 뜻인데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고 대략 1에서 한 3 정도의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할 때 못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뭐 몇 개 도시 가봤어? 뭐 하노이, 호치민 정도 가봤는데 못파이 탱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쓰임이 있는 게 모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이제 써놨는데 모쏘, 못바이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모쏘보다 못바이가 크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솔직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모쏘는 한두 개, 못바이는 한둘, 세 개까지 된다. 그래서 모쏘가 못바이보다 적은 숫자다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못바이나 모쏘나 둘 다 명사 앞에 붙어서 어림수를 잡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못바이에서 못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 플러스 명사라고 쓰기도 하는데 역시 같은 뜻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뜨러우. 자, 이 단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뜨러우는 오래전부터 라는 뜻이에요. 오래전부터 뜨러우, 오래전부터. 자, 그래서 옆에는 이제 드라마 제목인데 좀 낭만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오엠 뜨러우 뭘까요?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네, 느끼합니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우리 11개의 단어를 공부해 봤는데 오늘 단어가 많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단어들이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 문법과 독해과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